6.13 지방선거의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전남 동부 지역도 출마자들의 면면이 드러났습니다. 무투표로 당선된 후보부터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들도 전체 후보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 됩니다.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기자협회가 마련한 초청 토론회에서 서로 간의 정책과 비전으로 열띤 공방을 펼쳤습니다. 여수 지역 대규모 개발 사업이 속속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도는 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화양면 챌린지파크도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의 특산품인 매실이 다음 달부터 출하됩니다. 올해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전남 동부 지역도 선거구별로 출마자들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선거구도 속에서도 지역별로 미묘한 온도차도 느껴지는데요. 본선 양상과 입지자들의 면면을 분석해봤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모두 6군데인 순천시 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단독 후보인 곳은 4군데. 민주당 김기태, 임종기, 김정희, 신민호 후보는 경쟁자 없이 무투표 당선의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반면 여수 지역 도의원 선거전에서는 민주평화당이 전체 지역구에서 후보를 내며 여야 1대1 맞대결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시의원 선거 양상도 비슷합니다. 여수 지역은 지역구에서 야권이 과반의 후보를 내며 53명이나 등록해 2.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반면 순천은 총 후보자가 40명으로 1.9대 1에 머물렀습니다. 민평당 국회의원이 포진한 여수가 민주당 대세에 상대적으로 거세게 저항하는 분위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재산 신고액은 도지사 후보 가운데서는 김영록 민주당 후보가 15억 4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단체장 후보군 중에는 정현복 광양시장 후보가 22억 5천만 원으로 4개 시군에서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도의원 여수시 4선거구의 최무경 민주당 후보는 44억 2천만 원, 여수시의원 아선거구의 박정채 민평당 후보가 79억 1,4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각각 도의원과 시의원 후보 중 가장 많았습니다. 4개 시군 단체장과 지방의원 입후보자 206명 가운데 전과 기록이 있는 입후보자는 모두 100명, 전체의 48%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자만 48명으로 전체 입후보자 4명 가운데 1명꼴이었고 폭력과 사기, 상해 전과자도 다수였습니다. 이 밖에 후보별 자세한 전과 내역과 선거 경력, 병역과 납세 이력 등이 후보 등록과 함께 일제히 공개됐는데요. 선관위 홈페이지 선거 통계 시스템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선거당국이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나섰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광역의원 비례대표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갔다며 후보자 사퇴 등의 변수가 발생할 경우 안내문과 현수막 등을 게시해 유권자들의 혼란을 줄일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을 포함해 한 명당 7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정우 후보가 여수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25일 후보자 등록을 마친 심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여수 남해 연료교 건설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여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여수시장 선거는 심 후보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권세도, 무소속 권오봉 후보 등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토론회 참석 여부를 놓고 후보들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장 선거 권오봉 후보 측은 권세도 후보가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인 각종 토론회에 불참을 통보했다며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세도 후보 측은 권오봉 후보가 흑색 선전으로 선거 분위기를 흐트려 토론회를 할 수 없다며 다음 달 7일 예정된 정책 토론회에서 공약과 비전을 밝히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바른미래당 박매호, 민주평화당 민영삼, 민중당 이성수 등 도지사 후보 3명도 TV토론회가 정책 선거의 시작이라며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의 입장 표명과 방송사들의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후보들의 견제와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기자협회가 마련한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 오인성 후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와 관련해 고석규 후보에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전남 교육감 출마 보도자료가 배포됐습니다. 이렇게 공적인 자리를 사적인 자리에 이용하는 장서궁 후보도 또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며 고 후보를 협공했습니다. 소위를 피력한 보도자료에 대해서 이거 단순한 해프닝이다. 실무자의 실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두 후보의 공격을 받은 고석규 후보는 실수를 보지 말고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원장을 맡긴 이유를 생각해달라며 예봉을 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고 그것을 통해서 지난 정부의 적폐청산을 분명하게 확인을 했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보고했다. 특히 고석규 후보와 장서궁 후보의 신경전은 지난주와 주말 동안에도 이어졌습니다. 장서궁 후보 측은 고석규 후보의 후보 경력란에 기재된 문재인 정부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경력이 사실인지 등을 중앙선관위에 질의했습니다. 고석규 후보 측은 문재인 정부를 후보 경력에 삽입한 것은 선관위가 허용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후보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경력도 사실로 확인되면서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은 주말 동안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장서궁 후보 지지를 선언한 학교 비정규직 노조 가운데 일부 분과가 독자적으로 고석규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게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해당 간부를 징계했고 고석규 후보 측은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장서궁 후보 측은 노조의 자율성을 고 후보가 침해하고 있다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초등부터 중등, 대학 출신까지 나선 민선 3기 전남교육감 선거 열기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전부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순천 지역의 대표 특산품인 매실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됩니다. 순천시는 관내 22곳의 선별장에서 매실 선별 작업이 마무리되면 전국 도매시장과 홈쇼핑 판매처 등으로 분산 출하된다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유통망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순천시의 매실 재배 면적은 1,200여 헥타르로 올해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약 8,500톤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초 한파로 피해를 입은 유자 농가에 대해 29억 원의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겨울 유례 없는 한파로 유자의 잎과 가지에 고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 피해 복구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했으며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 피해 복구비 29억 원이 지원되고 이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은 예비비를 집행해 고흥군 등 6개 시군 농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이 같은 직접적인 재해지원금 이외에도 농축산 경영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등 간접 지원과 함께 영농 재개를 위한 재해대책 경영자금 융자도 추가로 지원됩니다.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경도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2천억 원 규모의 체험형 관광단지도 하반기 착공을 앞두는 등 지역 내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1조 1천억 원의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여수 경도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경도개발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신청서에는 경도와 육지를 잇는 연륙교와 호텔 건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자부는 개발계획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경제청 예상대로 개발계획 변경안이 다음 달 정부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내부 사업계획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하면은 건축물이 있을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그걸 착수를 할
여수시 화양면에 추진되고 있는 2,200억 원 규모의 체험형 관광단지인 챌린지파크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 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는 다음 달 전라남도에 관광단지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엔 집와이어 설치를 포함한 1단계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집와이어는 완성될 걸로 보고 내년도에는 이제 숙박시설 또 기타 유의시설이 착공될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챌린지파크 인근에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가족형 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관광객 분산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시가 경전선 폐선 부지를 경관숲으로 조성합니다. 광양시는 광양읍 경전선 폐철도 부지 2.2km 구간에 경관숲 조성을 완료한 데 이어 오는 2020년 준공되는 전남 도립미술관의 휴식 공간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2016년 자전거 도로를 먼저 개통하고 지난해 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수목과 초하류를 식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노총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기본급을 받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